자, 2교시 시작할게요. 자, 교재는 104쪽입니다. 104쪽에 03번에 재고자산 원가 배분 나와 있죠. 그죠? 요거 한번 쭉 볼게요. 이것도 100% 뭐가냐? 계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죠.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원가 배분입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 있죠. 수량은 뭐죠? 몇 개 남았는지 카운팅하는 게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그죠? 수량을 카운팅하겠다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뭐죠? 수량을 카운팅하겠다. 수량 결정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가 결정 방법을 했는데 여기 단위당 원가예요. 단가. 그래서 양말이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기말 재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기말 재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수량에다 뭘 곱해요? 단가. 수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금액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수량을 카운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이에요. 느낌 파악 오시나요? 장부에 계속 기록해서, 그죠? 그러니까 장부에 몇 개 남았는지 카운팅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무슨 기록법? 계속 기록법. 그러니까 팔 때마다, 오늘 양말 장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를 카운팅하겠다. 이게 계속 기록법이죠. 그 다음에 뭐죠? 실지 재고조사법.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에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창고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느낌 보잖아. 실지 재고조사 하겠다. 수량을 결정, 이거는 뭐죠?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겠다. 이거는 창고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법 있죠? 혼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요, 두 가지를 병행해요. 그래서 무슨 법? 혼합법을 써요. 실무에서는 계속 기록도 하고 실지 재고조사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보세요. 장부 수량이 100개면 실지 재고 수량도 몇 개 해야 돼요. 장부 수량이 100개예요. 그럼 실제 수량도 몇 개? 100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쓴다고요? 혼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왜 혼합법을 쓰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죠.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개별법. 그죠?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죠? 개별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선입선출법. 이건 죄다 다 가정이죠.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이 뭐죠? 선입선출법. 우리 시험에 올해 작년에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평균법 있겠죠. 가중평균법. 다시 무슨 법? 개별법.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이게 뭐죠? 선입선출법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시면 우유가 있죠. 우유. 앞에 거 먹어요? 뒤에 거 먹어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뒤에 거 먹으면 아줌마고요. 남자들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앞에 거 휙 들고 그냥 집에 가죠. 그래. 뒤에 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죄다 다 가정이에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그 다음에 평균을 내서 기말재고에 원가를 계산하겠다. 이게 평균법.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있으면 뭐가 있죠? 후입선출법도 있죠. 그런데 우리 회계 기준은 후입은 뭐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폐지됐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우리 기준은 없애버렸다고요. 후입은 뭐죠?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거죠. 이게 후입선출법인데 잘렸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우리 시험 2번 나왔죠. 후입선출법을 아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OX. X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됐죠. 쭉 한번 봤어요. 이거 봐야 돼. 오케이.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겠다. 그러니까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겠다. 계속 기록법. 창고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죠. 실지 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쓴다? 혼합법을 쓴다.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개별법. 가장 좋은 방법이 개별법이죠.
내가 사온 물건에다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사온 물건에다가 가격표 붙여놓죠. 그죠? 사온 물건에다가 단가가 얼마짜리인지를 하나하나 개별 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개별법이에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은 예에서 나오죠. 뭐 다 필요 없어요. 예에서 나오죠. 먼저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다. 서인소출법. 이때 기말재고액과 매출효과를 물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총평균법이 있고 이동평균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뭐가 나왔죠? 총평균법이 시험이 나왔죠. 비나이다. 시험은 총평균법이 나오기를 비나이다. 그래서 올해 총평균법이 계산 문제로 시험에 출제됐고 후입은 잘렸다. 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게요.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기록법은 팔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기초에 몇 개 있었죠? 100개. 매입은. 그럼 판매 가능 수량은 500개죠. 야, 오늘 양말 장사 나가요. 그러면 몇 개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잖아요. 그랬더니 어이구 350개 팔았대요. 팔 때마다 카운팅한 거예요. 오늘 5걸레 팔렸네. 내일 10걸레 팔렸네. 라고 팔 때마다 몇 개 카운팅하니까 350개 팔았대요. 그러면 자, 장부에 몇 개 남아있을까요? 150개가 무슨 수량? 장부 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에 계속 기록해서 장부에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하니까 350개 팔았대요. 그럼 장부에 몇 개 있어요? 얘는요, 단점이 뭐냐면 실질 재고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로지 팔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만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혈액형으로 따진다면 죄송해요. 혈액형은 실제 혈액형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죠. 굉장히 열정적이죠. 왜?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린 카운팅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죠? 끈기가 없어요. 실제 재고 조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계속 기록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350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고 조사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계속 기록만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뭐하다? 끈기가 없어요. B형은 그래. 혈액형 뭐예요? A형이야? B형? 언니야. 언니는 굉장히 뭐죠? 열정적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 안 맞나? 맞아? 맞으면 놀지 마. 끈기가 없으니까 실질 재고 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 재고 조사법은 말 그대로 보세요. 양말 장사 나가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요. 양말을 팔 때마다 몇 개 팔는지 카운팅 합니까? 단가가 싸잖아. 안 하겠죠. 죽살이 팔겠죠. 오늘 양말 그죠? 200원 뛰기잖아요. 죽살이 팔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 재고 조사법은 창고 털어가지고 몇 개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잖아. 이해가요? 얘는 계속 기록 안 해요. 창고에 몇 개, 창고 털어가지고 몇 개 남았는지를 카운팅 하겠다고요. 그러면 500개잖아요. 얘는 팔린 거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언제 가서? 기말에 가서 몇 개 남았는지 카운팅 하는 거죠. 굉장히 뭐죠? 활발하죠. 얘는 O형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활발해요. 실제 수량 몇 개예요? 130개죠. 근데 얘는 O형은 굉장히 활발한데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성격을 활발한데 게을르다. 얘는 팔린 거 세요, 안 세요? 안 세는 거지. 그러면 기말에 가서 창고에 몇 개 남았는지 털어보니까 몇 개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370개 팔렸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카운팅 했다고요. 그러면 창고에 150개 남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 계속 기록했으니까 350개 팔았으니까 장부에 150개 남았겠지? 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창고 갔더니 창고에서 까봤더니 130개 남았으니까 굉장히 게으르다 보니까 팔린 거 세요, 안 세요? 안 세려 보니까 얘는 370개 팔렸겠지? 라고 생각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계속 기록만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속 기록했더니 장부에 150개예요. 팔린 거 셌더니 몇 개예요? 130개예요. 그럼 몇 개가 벼요? 20개가 비잖아요. 그래서 20개를 뭐라고 해요? 감모수량,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감모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봐요. 계속기록법은 계속 팔 때마다 카운팅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부에 150개 남았대요. 실제 재고조사했더니 130개 남았대요. 몇 개 배요? 20개가 뭐예요? 감모수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합법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감모수량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뭐 파악할 수 있다고요? 감모수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혼합법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게 A형이에요. 그죠? A형은 좀 어때요? 소심한데 굉장히 꼼꼼한 면이 있어요. 저도 A형이에요. 굉장히 꼼꼼하다고요. PPT 만든 거 보시면 아시잖아. 굉장히 꼼꼼해요. 그럼 볼게요.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쓴다고요? 왜 혼합법을 쓰느냐면 볼게요. 아까 우리 보세요. 팔릴 때마다 몇 개 팔렸니 카운팅 했더니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게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아니 계속 기록을 통해서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 했더니 350개 팔았대요. 이건 계속 기록했더니 350개 팔았대요. 팔 때마다 몇 개 팔렸는지 카운팅한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창고에 들어가서 까봤어요. 창고 털어봤더니 실제가 몇 개예요? 오, 몇 개 배요? 20개. 이게 뭐예요? 감모 수량이에요. 이게 감모 손실이야. 그러니까 감쪽같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감모 수량.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법을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유는 감모 수량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장부상에 150개 있었죠. 그죠? 창고에 들어 실제 재고조사 안 해요. 실제 재고조사법은 창고에 까봤더니 130개잖아요. 그죠? 그럼 감모가 몇 개예요? 20개죠. 그래서 상품의 운명은 보세요. 팔았거나 남았거나 없어졌거나 팔았거나 매출원가죠. 남은 건 기말 재고죠. 없어진 건 감모죠. 그러면 이렇게 수량이 부족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고급지게. 그렇지. 감모가 뭐냐면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수량이 부족한 거를 감모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기준은 이 감모 손실은 올해 나왔죠. 모두 비용 처리해라 라고 얘기해요. 뭘로 처리하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감모도 기억나시죠? 정상적 감모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비정상적 감모가 있어요.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정상적 감모는 20%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 올해 나왔잖아요. 맞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껌으로 풀으셨어야 돼요. 어쨌든 재고자산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손실 뭐라 그런다? 감모 손실. 우리 비용은 비용 처리해라. 비용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비용. 뭐 느낌 오잖아요. 여기 손실 그러니까 비용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쓰는 거예요? 혼합법을 쓴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계속기록법에 분계가 나와요. 얘가 우리 시험에 10회 때 한번 나왔어요. 10회 때 분계가 나왔죠. 분계.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분계만 하면 돌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소보로빵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소보로빵을 양말을 오늘 양말 장사할 건데 양말을 700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1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계해봐 라고 하는 거야. 계속기록법일 때. 얘가 10회 때 나왔는데 분계는 잘 안 나와요. 그럼 보세요. 자, 양말을 얼마에 팔았죠? 1000원. 자, 보세요. 매출. 어떻게 하는 거 자꾸 보면 눈에 들어와요. 매출. 보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매출 채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양말을 사왔을 때 차변에 양말이었잖아요. 얼마 주고 사왔었지? 700원에 사왔을 거 아니야. 이걸 얼마에 팔았지?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았잖아.
어? 양말을 7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의 매출이라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매출 채권. 이건 뭐냐면 판매가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양말을 팔았으니까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기록법은 팔 때마다 매출원가를 잡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몇 개 팔렸는지. 그죠? 몇 개 카운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그죠? 팔 때마다 매출원가를 잡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양말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양말 팔았죠? 그러면 대변에 양말이라는 자산이 뭐 했어요? 양말 팔았잖아. 그죠? 감소했죠. 대변에 상품 700원 양말. 어디 갔어요 얘는? 팔렸죠. 무슨 원가예요? 그렇지, 매출원가야. 이게 붕괴가 나왔잖아요. 어려워요. 다시 상품을 팔았어요. 대변의 매출채권.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양말이라는 상품이 없어졌잖아. 너 어디 갔니? 팔렸어. 무슨 원가? 매출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 때마다 매출원가를 잡아 들어가는 게 계속기록법이에요. 이건 무슨 가예요? 원가죠. 이게 붕괴가 우리 시험에 10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뭐가 떠요? 수익의 장, 매출. 뭐가 돼요? 그렇죠. 비용은요. 매출원가는 수익이 없으면 매출액이 없으면 매출원가는 비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비용은 수익이 없으면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000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다? 700원. 이게 무슨 원가예요? 매출 원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계속기록 보면 붕괴 몇 개? 2개. 매출채권. 됐나요? 그러면 팔 때마다 제가 봐요. 매출원가 계산한다고 그랬죠?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팔 때마다 카운팅 한다고요. 얼마짜리 팔렸어요? 원가 따져보니까.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봐봐요. 자, 봐.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언제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팔 때마다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사 나가잖아요. 팔 때마다 오늘 봐. 원가 얼마짜리 팔렸는지 계산하겠다고요. 오늘 양말 장사 나가서 원가 얼마짜리 팔렸지? 700원짜리 100걸레 팔았다고요. 1000걸레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잡아 들어간다고요. 언제 계산한다고요? 팔 때마다 매출원가를 잡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걸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언제 계산해요? 판매 시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결산 정리사항이 아니다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나오면 나중에 수업으로도 나오겠지만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팔 때마다 매출원가 계산하겠지? 팔 때마다 매출원가 계산하니까 결산에 정리할 사항이 아니지? 이걸 외워야 돼요. 나중에 외우게 될 거예요. 나오면 다 틀려요. 계속기록법은 팔 때마다 매출원가 계산하겠지? 오케이. 따라서 결산 정상이 아니야 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죠. 볼게요.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한 0.01%밖에 안 되는데 실질재고조는 뭐죠? 죽살이만 팔린다고 그랬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팔 때 죽살이 팔아요, 양말. 그래서 붕괴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의 매출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죠. 매출채권. 끝났어요. 팔 때마다 매출원가 계산해요, 안 해요? 실질재고조사는 열심히 죽살이 팔고 매출원가 팔 때 계산 안 한다고. 얼마짜리 양말 팔렸는지 카운팅 안 해요. 오늘 양말 얼마짜리 팔렸지? 매출원가 계산 안 한다고요. 그냥 열심히 팔아 1년 동안. 열심히 팔고 어이구 기말에 130개 남았네. 아이고 그럼 130개 팔렸으니까 매출원가가 370개죠. 그래서 이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언제 한다고요? 결산에 하는 거예요.
창고에 몇 개 남았는지 카운팅하고 어이구 370개 팔렸네? 얼마짜리 팔렸지? 그래서 매출원가는 결산때 하는 거예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결산때 한다고요.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정리하면 계속기록법의 매출원가는 팔 때마다 하지 결산 정리사항이 아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어이구 몇 개 남았는지 창고에 털어봐야 돼요. 창고 까봤어? 130개 남았네. 아이고 370개 팔렸겠지?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결산에 하니까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105쪽에 보면 계속기록법 나와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네 번째 줄 따라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기말 상품 제공이 되고 매출원가는 언제 계산한다? 판매 시점에서 기록되었으므로 기말 수정 분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4쪽 실질재고조사법 볼까요? 따라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기말에 매출원가 개선과 상품 계정의 수정을 위해서 상품 관련 수정 분기가 필요하다?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뭐 장단점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정리할게요. 넘어가요.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계속기록법 팔 때마다 하잖아. 그러니까 결산 정리사항이 필요가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 창고에 까봤어. 까봤어. 팔 때 죽살이 팔기만 해요. 매출원가 계산해요? 안 해요? 팔 때. 실질재고 안 하죠? 그러면 언제? 이거 창고에 까봤어. 130개 남았네. 370개 팔렸겠지? 매출원가는 결산 때 한다고요.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다. 외워야 돼.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요. 계속기록은 매출원가. 결산 정리사항 아니다. 왜? 팔 때마다 계산하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실질재고조사 하겠지? 그러면 나머지 310개는 팔렸겠지? 라고 해서 결산에 하기 때문에 결산 정리사항이다. 됐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결산 정리사항이냐 아니야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자,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보시면 자, 보시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무슨 법을 사용한다? 개별법 동글배기. 됐나요? 자, 어디가 있냐면 106쪽에 있죠. 교재는 106쪽에 보시면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 나오죠. 예? 거기에 보시면 아이고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용역의 원가는 줄쳐 무슨 법을 적용한다? 개별법을 적용한다. 개별법을 적용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항목의 원가와 상호 교환될 수 없대요. 그럼 보세요. 이따 설명드릴게. 이거하고 상호 교환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놈은 지우개는 지우개고 분필은 분필이잖아요. 상호 교환될 수 없다면 무슨 법을 써라? 개별법을 써라 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총평균법 X예요. 상호 교환될 수 없다면 그죠?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된다 라고 한다면 무슨 법을 써라? 개별법을 써라.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요. 자, 보세요. 원가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별법을 써요. 여러분 자동차 어때요? 고가품. 이따 보이겠지만 원가 식별 가능하죠. 샤넬 가방 원가 식별 가능하죠. 이때는 무슨 법을 써라? 개별법을 써라. 다만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위 원가는 무슨 법이나
무슨 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가중평균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가를 식별할 수 있으면 무슨 법을 써라? 개별법. 개별법을 쓸 수가 없다면 그때는 선입이나 가중평균법은 뭐죠? 억지스러운 가정이에요. 가정. 선입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가정을 쓰겠다. 억지스러운 가정을 쓰겠다. 그러니까 개별법을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법이나? 후입 아니에요. 선입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입은 인정한다 안 한다? 없애버렸어요. 후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 가지. 자, 상호 교환될 수 없다면, 서로 바꿀 수 없다면 개별법을 써.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으면 선입이나 평균법을 써. 다만 후입은 인정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별법 보시죠. 자, 뭐죠? 벤틀리, 벤틀리, 샤넬, 보석이죠. 그죠? 그러면 자, 원가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별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가 원가가 2억이래요. 아니, 판매가인가? 어떤 2억. 얘가 500, 얘가 3천이래요. 개별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온 물건에다가 그죠? 단가가 얼마짜리인지를 하나하나 개별 태그를 붙여놔요. 원가 식별하잖아. 이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온 물건에 단가가 얼마짜리인지를 하나하나 개별 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개별법이에요. 원가 식별 가능하잖아요.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얘가 팔렸어. 그럼 매출원가죠. 너도 팔렸니? 매출원가죠. 나는 안 팔렸는데 그럼 뭐야? 기말재고로 남아있겠지. 이해가요? 그러면 상호 교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팔았다. 이거 팔고 나서 이거 팔았어. 상호 교환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무슨 법을 써라? 개별법을 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원가 식별을 할 수 있잖아. 고가품은 원가 식별 가능하잖아. 내가 사온 물건에 단가가 얼마짜리인지를 하나하나 개별 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 개별법. 너 팔렸니? 매출원가. 너 팔렸니? 매출원가. 너 안 팔렸니? 뭐야? 기말로 남아있겠지. 이해가요? 개별법은 자, 시험에 나올 건 없겠고요.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자, 선입하고 후입을 볼게요. 이건 온 국민이 알아요. 선입은 아까 마트 가서 먼저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1번이 있었고 2번 이렇게 1, 2, 3, 4 왔어요. 그럼 누구부터 팔아요? 먼저 매입한 상품을 매출원가로 가겠죠. 얘도 매출원가로 가겠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 남아있어요? 아니, 안 보이냐? 얘가 기말로 남아있겠죠. 맨 나중에 사온 게 기말이라고요. 이따 문제 풀겠습니다만. 이해가요? 오케이. 먼저 매입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후입은 어떻게 되죠?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죠. 이게 이론 문제 나왔다고요. 먼저 매입한 걸 매출원가로 빠져나가겠죠. 2번 팔겠죠.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건 언제? 처음에 사온 거. 옛날에 사온 게 맨 처음에 사왔던 게 이게 기말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입이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온 거 있죠. 옛날에 사온 게 기말로 남아있겠죠. 먼저 매입한 게 기말로 남아있겠죠. 이해가요?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죠? 선입인데 이런 선입 내용인데 아니 후입 내용인데 이걸 선입으로 바꿔놓는다고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보세요. 먼저 매입한 상품을 기말에 남아있는 건 무슨 법이에요? 에이, 후입이지. 먼저 매입한 건 기말로 남아있고
그죠?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매출원가로 빠져나가야지. 이해가요? 이게 이론 문제 나왔으니까 본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매입한 순서대로 팔잖아요. 실제 물량 흐름은 선입이잖아. 아니 우유 마트 가보시면 그죠? 먼저 매입한 거 먼저 판매하겠죠. 후입은요 없애버렸다니까요. 자 보세요. 석탄이 매장돼 있어요. 석탄이 매장돼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석탄이 매장돼 있으면 선입으로 팔아야 돼요? 맨 밑에 거 끄집어서 파냐고요. 나중에들 먼저 나가겠죠. 그죠? 없애버렸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은 뭐다? 선입선출법이에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자 보시죠. 자 양말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별거 아니겠지만 그죠? 양말. 오늘 양말 장사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컬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아니에요. 자, 양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물가가 꾸준히 오르죠. 시험은 거의 그렇게 나와요. 물가가 꾸준히 오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제가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 이따가 줄 세워볼 거예요. 왜? 기말이 누가 크지? 매출원가가 누가 크지?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럼 양말이 물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요.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첫날에는 100원 주고 샀어요. 6개월 전에 4개월 전에 110원. 그죠? 2달 전에 120원. 한 달 전에 130원. 일주일 전에 140원. 150원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판때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팔겠죠. 그러면 총 6컬레잖아요. 자, 한 컬레 남았어요. 그럼 선입은 얘 먼저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겠죠. 먼저 매입한 거 팔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150원짜리죠. 아니 4컬레 팔았다 볼까? 4컬레 팔았어. 그러면 얘가 매출원가죠. 맞죠? 460원이 매출원가네. 맞잖아. 요게 2컬레 남았어. 그럼 기말은 얼마? 290원이 되겠지. 선입일 때. 그럼 후입은 어떻게 팔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죠. 그럼 얘가 매출원가를 할 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건 210원이 기말이죠. 이해하셨죠? 이 선입은 아시겠죠? 됐죠? 오케이. 그림 보고 해요. 그러면 자 이제 선입부터 볼게요. 선입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세요. 선입 다른 말로 매입 순법이에요. 매입한 순서대로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볼게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든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든 뭐하다? 동일하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밑에 그림 볼게요. 뭐든 계속기록법이든 뭐든 뭐하다? 동일하다. 외워야 돼요. 선입은 뭐 얘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입은 날짜 순서별로 계속 기록하든 실지재고조사하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뭐하다고? 동일하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선입이 아니 계속 기록이 쉬워요? 실지재고조사가 쉬워요? 실지재고조사가 쉽지. 날짜 순서별로 파는 것보다. 그죠? 날짜를 무시하고 실지재고조사 하는 것이 답은 빨리 편하다고요. 답은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이따 보겠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지재고조사법보다 매출원가는 크다, 작다, 다 틀렸다고. 뭐하다고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요? 거기 나왔죠. 107쪽에 선입선출법은 2번에 보시면 따라서 두 번째 줄 선입은 매입순법이라고 하면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하는 것을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매입한 원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거기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법을 적용하는 결과는 뭐하다? 동일하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선입부 끝났어. 자, 넘어갈게요. 이건 계산 문제예요. 자, 볼게요. 이동평균법 볼게요. 무슨 평균법?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보세요. 이동에 다니면서 어떻게? 이동에 다니면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뭐 하면서? 이동하면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시험에 이동평균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욕하면서 푸셔야 돼요. 욕 나와요. 짜증나요. 뭐야 이거. 욕 나오면서 풀어야 되는 게 이동평균법이죠. 그러니까 이동에 다니면서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짜증이 몰려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거죠. 자, 이동에 다니면서 평균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봐요. 자, 예를 들어서 기초에 작년에 어제 팔고 남은 게 기초죠. 올해 자 110원짜리 양말을 사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동평균 보면 쫀쫀이 평균 내요. 평균을 계속 이동에 다니면서 평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약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요거 있었죠. 요거 사왔죠. 평균 내요. 105원이죠. 이해가요? 그럼 평균에서 팔았겠죠. 또 사왔어요. 120원짜리. 그러면 이놈하고 또 평균 내요. 112원. 대충. 이해가요? 또 요거 평균에서 팔고 또 샀어요. 또 쫀쫀이 평균 내요. 110. 대충 6. 이해가요? 맞나? 130에다 112 더하면 240, 120 예를 들어서. 이해가요? 그 다음 이거 120원짜리예요. 또 열심히 팔아요. 또 사왔어요. 140원. 그럼 130 평균 나오겠죠. 또 사왔어요. 얘하고 또 평균 내요. 140원.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쫀쫀이 평균 내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 찍어요. 평균. 매입할 때마다 또 평균 찍어요. 또 매입해서 평균 찍어요. 또 매입해서 평균 찍어요. 계속 평균을 내요. 이해가요? 그때 단가를 계산하는 게 무슨 평균법이에요? 이게 고약하잖아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따 문제 풀 거고 그러면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동평균법은 볼게요. 뭐 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이것도 이런 문제 나왔죠. 문제상에 매입할 때마다 이러면 무슨 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라고. 매입할 때마다 보는 순간 이동평균법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매입 당시 남아있는 거에다가 새로 구입한 매입 금액을 가산하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죠? 매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이동평균법은 뭐만 가능하죠? 계속기록법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외워야 돼. 계속 보셔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보세요. 이동평균법라고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뭐죠?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 그러면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고요. 얘는 매입할 때마다 쫀쫀이 평균 내잖아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기록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이동평균법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니면 고급지게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 그럼 뭐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리 찍는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총평균법 가볼게요. 자, 총평균법. 무슨 평균법? 총평균법. 자, 총평균법을 가볼게요. 얘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낭말이 쭉 이렇게 물가가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래서 총평균법 뭐냐면 얘는 기말에, 그죠? 기말에 토탈 평균을 내리 찍으면 총평균법이에요. 토탈. 기말 언제? 기말에 토탈 평균을 내리 찍으면 무슨 평균법이다. 그럼 보세요. 이거 평균 찍어볼까요? 다 더하면 금액 나오겠죠. 예? 뭐 900 얼마 나오겠고 수량 6개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얼마 나오냐면 딱 가운데죠. 얼마짜리? 120원짜리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기말에 평균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는 거지. 기말에 평균 단가를 한 번만 내리 찍으면 이건 뭐다? 총평균법 얼마짜리예요? 120원짜리. 평균법은 딱 가운데야. 딱 가운데가 뭐다? 애워. 딱 가운데가 뭐다? 총평균법이잖아. 토탈. 딱 가운데가 총평균이라고요. 우리 모두 120원짜리야 다. 너도 120원, 너도 120원, 너도 120원짜리야. 우리 모두 120원짜리. 그러니까 기말에 평균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얘가 올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총평균법을 나오기를 비나이다 해서 올해 다행스럽게 총평균법이 나와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에? 이해가셨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총평균법은 자 보세요. 뭐예요 여기?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죠. 맞죠? 회계기간 동안에 총 원가를 전체 판매수로 나누어서 기말에 평균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해요.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건 뭐다? 이거죠. 뭐예요? 그렇죠. 이걸 외워야 돼요. 왜요? 언제 하죠? 기말에 하잖아요. 이해가요?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할 수 없고 언제? 기말에. 그죠? 기말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실지재고조사법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죠? 실지재고조사법이 한 평균법. 그럼 뭐예요? 올해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총평균법이라 안 나오고 이걸 가려요. 뭐라고?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그러면 고급지게 뭐라고 그런다? 총평균법이에요. 외워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선입은 모두 가능. 다만 동일하다. 이해가요? 이동은 뭐만 가능? 계속기록법. 총은 실지재고조사법. 외우라고. 계속 보시라고요. 10번 봐. 씹어서 먹어 그냥.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스캔돼야 돼. 뭐였지? 이게 이러면 안 돼. 아니 처음 들 때는 아는데 한 달 지나서 아 이게 뭐지? 실지재고조사법이 평균법이 뭐였지? 이러면 안 돼요. 총평균법 바로 나와야 되고 계속기록법이 한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됐나요? 예? 그러면 자 요거 하고 볼게요. 자 물가가 뭐죠?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경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자, 볼게요. 자, 물가가 상승한대요.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물가가 아까 꾸준히 오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줄 세워볼게요. 자, 요게 100원. 여기 110원, 120원, 아까 130원, 140원, 150원. 물가가 꾸준히 오르죠? 우리가 살던 세상,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들어가요.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 지금부터 이렇게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 그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줄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방법이 네 가지잖아요. 선입,
그 다음에 뭐 후입, 이동, 총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기말 재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다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즉 기말 재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줄 세워볼게요. 옛날에는 얘가 부등으로 나왔었어요. 부등으로. 근데 지금 부등으로 안 나오고 말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감정평가사 이런 세무사 공무원 시험은 말로 나와요. 그러면 자 볼게요. 선입은 잘 보세요. 자 먼저 제가 기말을 한번 줄 세워볼게요. 뒤에 판때기 있겠지만 쓸 거 없어요. 자 기말 줄 세워볼게요. 누가 제일 크느냐 이거지. 자 이걸로 볼까요? 선입은 먼저 드는 거 먼저 팔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았다고. 5컬레 팔았으면 얘가 기말로 남아있겠죠.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팔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 사온 게 기말이죠. 그러면 선입일 때 기말이 얼마죠? 선입일 때 기말이 150원이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기말은 선입이 제일 커요. 그럼 꼴찌가 누구냐? 꼴찌가 누굴까? 후입이지. 후입은 뭐예요? 얘부터 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애 올라가지 말고.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겠죠. 그러면 얘가 기말로 남아있겠죠. 이게 뭐예요? 후입이잖아요. 이해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라고. 선입이 기말이 제일 크겠지?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파니까 얘가 기말로 남아있겠지? 그럼 꼴찌는 누구다? 아니 선입이 1등이면 꼴찌가 누구다? 후입이겠죠. 얼마짜리 남아요? 100원이니까 꼴찌가 후입입니다. 이해 가요? 오케이. 1등이 선입이고요. 꼴등이 후입이에요. 됐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평균법이 들어가겠죠. 이해가?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인데 보세요. 평균법인데 쉬운 것부터. 아까 총평균 단가가 여기 아까 125원짜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총평균법은 딱 가운데 요거 평균 낸 거 125원짜리죠. 총평균법은 125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동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지. 이동은 잘 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에 다니면서 평균 냈었죠. 그때 매입할 때마다 그때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남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냐면 선입 그죠? 이게 선입이지 아까. 이게 선입이죠. 1등이 꼴찌가 누구였어요? 후입이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니까 선입일 때 150원짜리고 꼴등은 후입이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뭐예요? 총평균법이잖아요. 그럼 이동은 어디 있느냐? 선입의 친구가 이동이에요. 선입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이동이죠. 이동은 봐봐요. 요거 평균 내서 팔았죠. 요거 보세요. 평균 내서 팔았다고요. 그럼 요거하고 또 요거 내서 112원 평균 내서 팔았겠죠. 요거 해서 116원 평균 내서 팔았겠죠. 또 요거하고 평균 내서 평균 내서 팔았겠죠. 또 요거하고 평균 내서 팔고 여기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했으니까 팔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친구다? 선입의 친구가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러면 총평균은 아까는 여기였죠. 토탈 평균 찍은 게 얼마였어요? 125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동은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평균에서 팔고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총평균법에 살짝 위에 있어요. 이동이. 이해가요? 그래서 누구 친구라고요? 선입의 친구가 이동평균법이에요. 이해가요? 에? 여기가 이동이 있다고. 아, 아까 지운 게 이거 아니구나. 이동이 되겠고 뭐죠? 평균법이 있겠고 꼴찌가 누구라고요? 후입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꼴찌가 후입이고 가운데가 평균법인데 선입의 친구가 누구다? 이동평균법이에요. 외워. 아, 선입의 친구가 이동이구나. 그리고 총평균법은 가운데 내리 꽂은 거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물어보는 게 5가지예요. 기말, 당기순위, 법인세 비용. 오케이. 얘가 한 세트예요. 요게. 얘가 세트예요.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매출원가와 법인세 비용이 매출원가와 현금이 같이 가요. 왜 색깔을 다르시는지 아시겠죠? 에? 이유가 있다고요. 퍼랭이가 한 세트예요. 빨갱이가 같이 간다고요. 이해가요? 옛날에는 1, 2, 3, 4, 5번을 해놓고 부등호가 잘못된 거, 옳은 거 찾아라. 이해가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요즘은. 말로 나와요. 자, 그러면 기말은 누가 크다? 선, 그 다음 선입의 친구, 이동, 그 다음 꼴찌가 후입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 촌스럽나?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무슨 누구 착해? 선아 착해. 유치한 거야. 선생님, 선아 착해가 뭐예요? 시읒이죠. 선. 이, 착, 치읓, 해, 희응. 이렇게.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서 외워. 뭐 선아 착해. 뭐 외울 것도 없어. 선입의 친구가 누구다? 이동. 그 다음 총평균. 꼴찌가. 그럼 됐지 뭘. 아니면 시읒, 이응, 치읒, 희응이지. 순서 들어가잖아. 시응 다음에 뭐죠? 이응. 이응 다음에 치읒. 그 다음에 희응. 이렇게. 선아 착해. 뭐 그냥 선입의 친구가 이동 그거만 알면 되잖아. 그리고 총평균 후입 꼴찌. 그러면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겠죠. 이익도 커요? 똑같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기말이 크면 이익도 커요. 이익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아니 이익이 크면 세금 많이 내잖아. 얘도 같아요. 요 세 놈이 한 세트예요. 됐나요? 그러면 항상 이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상극이에요. 아마 기억나나? 매출원가가 커지죠. 아니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쪼그라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상극이에요. 상극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크겠어요? 후입이 크겠죠. 왜? 기말이 제일 크죠. 그럼 매출원가는 작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기말이 크니까 매출원가는 상대로 적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현금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선입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면 기업의 현금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이에요. 이런 건 안 나와요, 현금으로는. 그럼 물어보는 건 위에 게 제일 시험에 만만하죠. 어떻게 나오냐면 뭐 매출원가 구해봐, 기말재고액 구해봐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1번 이렇게 나오겠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보다 기말재고액은 작다? 그럼 틀린 거지.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가요? 그렇게 나온다고. 자, 기말재고액은 이동평균법보다 선입이 작다? 그러면 틀린 거지. 크다? 이해가요? 이렇게 나중에 뭐 세무사 간평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에서 풀 거예요. 어쨌든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지금 줄 세워봤어요. 기말은 누가 크다? 선입. 그 다음 이동.
총, 꼴찌가, 후입, 기말이 크면 뭐도 크다. 또 크다.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얘하고 얘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교재 잠깐 보시면 106쪽에 보시면 아유 줄칠 거는 그죠? 106쪽에 하단에 그림 나오죠. 개별법은 총 뭐죠?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 뭐고? 총평균법. 아니 개별법 선임은 모두 가능하고. 이해가요?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됐나요? 자, 종류 오른쪽에 107쪽에 개별법, 선임소출법 넘어갑니다. 장단점은 모르겠도 되겠습니다. 됐죠? 예?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겠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23회 기출문제를 잠깐 쉬었다가 풀어볼게요. 아셨죠? 오케이. 자, 쉬었다가 할게요.